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요,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본다면 결국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결국 기초 경제 체력이 약한 중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며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아직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유례 없는 투기 방지 대책을 펼치면서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 은, 유가 모두 하락 중이며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모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것을 보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4년간 부동산 대폭락, 이제 서막일 뿐입니다. 이것 보면 매매 타이밍 잡는다. 지금 끝없이 집값이 계속 올라만 갔습니다. 25, 50, 100. 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많이 떨어지겠죠? 부동산 매매 핵심 전략.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건 잘 별표쳐놓을 테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부동산 포인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추가 대책,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리 인하, 대내외 경제, 바로 이 네 가지가 앞으로 부동산 얼마나 더 오르느냐 또는 하락을 하느냐 폭락을 하느냐, 그거에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3개월 이상 단기 매매, 즉 집값 잡으려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또는 얼마 전에 고점에 집을 팔았어요.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막연하게 2, 3년, 4, 5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흐름이 잡히면 딱 급매로 매수를 할 것이냐. 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정하는 요소를 보시면 먼저 서울은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확실히 마이너스로 꺾일 거예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아무리 내일 더 뛰고 매물이 없고 한들에도 속지 마세요. 반드시 마이너스로는 돌아섭니다. 경기는 선별적으로 매입하세요. 경기는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더 뛸 것 같아요. 왜?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너무 못 갔어요. 물론 경기도도 1, 2기 신도시 또는 위성도시의 특정 아파트는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대부분. 그런 곳들은 서울에 비해서 워낙 못 갔고 지방 광역시보다도 낮은 곳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아마 몇 달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추가 대책, 만약 전무하다. 지금 이제 집값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추가 대책 필요 없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흐름 봐야 돼요. 집값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급매 중심으로 매입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급할 거 없이 2, 3년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집을 팔았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급매를 잡아야 할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 그 흐름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이게 바로 단기 매매입니다. 1년 이상 중장기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서울은 관망. 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3개월까지는 경기도는 이제 선별적 매수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경기도도 관망. 추가 대책이 또 그래도 전무하다. 그리고 또 반등하고 있다, 집값이. 그러면 급매로 매입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집값이 계속 등락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집값 잡을 의지가 확실하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락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값은 더 떨어지는 거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속적으로 관망하는데 항상 집값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도 역시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이 그래요. 그래서 지속 관망하고 하락폭을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도 없고, 만약 정책이 없고 낙폭이 확대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만족할 만큼, 그러면 매입해도 돼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으니까. 서울 경기도 아파트, 이번에 지역별로 서울 경기도 아파트는 지속 관망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시세 흐름도 계속 점검하면서, 그런데 정책이 없고 역시 낙폭이 확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반등의 소지가 보인다면 매입을 하세요. 하락장 지속 시에 대응. 근데
정부가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추가 대책도 나와서 하락장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근데 만족스럽다 지금 가격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하락을 하면 3, 4년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6개월, 1년 떨어져서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반등을 안 했다면, 그 신호가 안 나온다면 하락을 계속 하고 있더라도 가격이 싸더라도 계속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KB 114, 부동산 114, 감정원 이 세 곳을 교차로 주간 시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반등 전까지 매입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하락장이 지속된다는 조건으로. 오늘 부동산 핵심 전략 총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부동산 불법 편법 단속이 지금 정말 엄합니다. 3월부터는 경기도까지 파상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잖아요. 먼저 편법 증여 이거 조심하세요. 그동안에는 그냥 자녀한테 돈 몰래 주고 뭐 증여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갭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세금. 집값 담합. 지금 분여율을 비롯해서 아파트 집값 담합 아주 성행하죠. 얼마 밑으로 내놓지 마라 이런 것들. 불법 거래. 그러니까 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또 기타 정상적 거래가 아닌 비정상적 거래 그리고 불법 전매 아직 전매 기간도 아닌데 분양권을 판다든가 청약통장도 거래하는 사례가 지금 많아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본격화되면 아마 이게 웃돈이 많이 붙어가지고 거래될 건데 이거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자,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이거보다 또는 대출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예전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막 불을 켜고 정부가 지금 특사경까지 파견해서 보고 있어요. 총 종류가 6가지입니다. 편법 증여, 집값 담합, 불법 거래,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자금 출처. 그래서 부동산 불법 편법 단속 핵심 내용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동산을 잡으려면요 어느 한 기관에서만 잡아서는 안 돼요. 정부 기관이 지금 손을 잡고 물론 아직도 삑사리는 나고 있는데 현재 의지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 대책이 그것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 뭐 그거 좀 이제 기다려 보고요. 현재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자 행동이 지금 특사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선 대통령 원상복귀시키겠다 이 발언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응원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국토부 지금까지 집값을 폭등시킨 장본인인데 이제라도 집값 잡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니 계속 관망을 해야 합니다. 기재부 자 기재부가 사실은 국토부보다 더 문제예요. 경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집값 작년 집값 폭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게 자 기재부입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 이쪽은 정말로 집값 폭등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특사경 이번에 이제 편성해가지고 아마 대대적으로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순으로 확대시킬 거예요. 3월 달부터는 모든 지역에 지방까지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금감원 역시 대출 문제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건에서 신랄하게 아마 점검 들어갈 것 같고 한국은행 경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계속 금리를 내렸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번에 중국 우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수긴 하지만 아마 이 흐름이라면 한국은행도 쉽사리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집값 잡는 데 호의적입니다. 자, 이처럼 총 빨주노 쪽파나 뭐 7개 기관이 똘똘 뭉쳐서 거품이 심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집값 단기, 중장기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제 별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게 재작년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였어요. 이 빨간색이 서울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이게 서울 동남권, 즉 강남 4구를 말합니다. 보시면 자, 강남 4구 어때요? 떨어질 때 시원스럽게 여기서도 제일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하락부터 크죠? 하락부터 큽니다. 그리고 서울 이 빨간색 보시면
계속 여기가 지금 0이에요. 0. 자, 여기가 0인데 0 밑으로 지금 다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4월, 이제 5월, 6월, 7월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누가 반등하겠어요? 이 동남권, 즉 강남 4구가 먼저 가장 먼저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돼요. 한 이 정도 올라오면, 즉 이게 0이다. 만약 여기가 0이다. 근데 한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까지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10중 8구 뜁니다. 특히 정부 정책도 안 나왔다. 이거 뛰어요. 그럼 이때는 매수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무조건 매수하라기보다는, 자, 아직도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잖아요. 만약 플러스로 전환되는 순간 심리적으로 아마 매도 효과가 팍 올라가면서 집값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실질적으로 작년 6월 전후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12월 달까지 계속 꼭지를 찍고 가버리잖아요. 자,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강남 아파트, 강남 4구의 부동산 흐름을 봐라.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강남 4구에 앞서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강남 재건축이라고 또 그래프가 나와요. 강남 재건축 또는 서울 재건축에도 좋습니다. 자, 이 강남 4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낙폭이 심해질 것이고 또 하락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재건축 또는 강남 4구 아파트 시세 흐름, 자, 이걸 계속 감안하고 가야 돼요. 만약 이것이 플러스로 전환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서울 아파트가 뒤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전환됐다고 해서 잡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이 강남 4구 아파트 또는 강남 재건축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자. 이건 이제 10년간 그래프인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 2010년부터 자 2013년까지 계속 4년간 떨어졌고 여기는 지금 6년간 올라갔어요. 2014년부터 19년 사실상 2020년까지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왜 이걸 관망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반등하면 반등하면 상승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짝 나는 거 있자 3, 4년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거래량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제 유튜브에서 계속 제가 제 방송에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리 많이 빠져봤자 이 상태인데 이게 바닥은 아니잖아요. 만약 3, 4년 빠진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등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계속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봐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장기 그래프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실질적으로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이제 2019년 초까지 이 꼭지 찍다가 11월, 12월, 이제 11월, 12월 언저리에서 마이너스 전환돼가지고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3, 4, 5, 6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강남 재건축하고 강남 4구는 이렇게 떨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반등을 시작하느냐, 강남 4구 또는 재건축이 반등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도 반등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반등을 하는데, 자, 지금 한번 보자고요. 올해 현재 이제 1월 달입니다. 1월 말 2월 달이죠 이제. 자, 여기 이제 강남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서울도 0.02. 그러니까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예요. 서울이. 이게 몇 달간은 갈 거예요. 적어도 3, 4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 전후에 이게 이제 계속 낙폭이 강남 재건축 커질 텐데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 서울 강남 4구 50%가 수상한 거래다. 말이 그렇지. 정상적 거래가 요즘 없습니다. 다 편법 증여. 자, 그만큼 배불리 먹었으면 됐지. 편법, 불법까지 해가면서 투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0억 집 사는데 세입자가 부모야. 이상거래 760여 건 적발. KBS 뉴스. 1월 금통위에서 설전을 벌였답니다. 집값 상승 원인 넣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해서다. 아니다. 다른 이유다. 글로벌 경제 침략.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집값 폭등한 거 맞아요. 왜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딴소리 하고 있습니까? 물론 경제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별로 맞지도 않는 한국 감정은 시세만 보고 판단을 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한 거잖아요. 8억대 아파트 60%가 신고가. 왜? 9억 키 맞추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책들을 다 일일이 정부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많이 뛰었다는 거. 부동산 특사경 21일부터 본격 가동. 3월부터는 전국 확대입니다.
한 달 새 1억 오른 집이 수두룩하다.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앞으로도 계속 뛸 것 같아요, 이곳은. 서울 아파트 하락 시그널, 식어가는 경매 시장. 이제 경매를 보면 부동산이 보인다고 그래요. 경매가 하락 쪽으로 간다는 것은 서울이 꺾였다라는 반증입니다. 집값 담합 형사처벌됩니다. 조심하세요. 자금 출처는 계속 조사할 것 같고, 서울 아파트값 2년 넘게 거품 수준. 2년이 뭡니까? 지금 6년 대폭등했죠. 특히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은 2년 넘게 서울의 모든 구입니다. 서울 강남 4구 부동산 매매 2건 중 1건이 수상한 거래다. 잠실 5단지 9.13 부동산 대책 직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2018년 9월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잠실 5단지 음마도 거의 그 정도. 서울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 거래량을 봤더니, 제가 이제 아파트 거래량은 얘기해 드렸죠. 자, 2019년 10월달 11월달 최고를 찍고 12월달 대책 나왔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올 1월달 1800 거의 10분의 1 토막 났고요. 그런데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 위에 다가구 단독 보세요.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안 꺾였어요. 그리고 다세대 연립도 꺾이긴 했지만 그렇게 아파트에 비해서는, 즉 당분간 다가구 주택 단독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은요, 아파트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8억 원대 아파트 신고가 중 경매 열기가 식었다. 강남 서해 더블루 이거 보면은 그 전에 직전 고가가 5억대였는데 8억 5천까지 정말 많이 뛰어버렸죠. 자, 춘천동계 안펠로스타워 보면은 6억대가 8억 6천까지 뛰었고, 동아아파트도 6억 9천이 8억 6천5백. 창동 신도브리는 1차 7억 3천짜리가 8억 5천. 대림 7억 4천짜리가 8억. 이렇게 많이 뛰었네요. 그래서 9억 이하의 일반 서민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 갭 투자도 좀 금지시켰으면 좋겠고, 9억 이하 1주택자들 아예 전세자금 대출 받지 못하게끔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월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및 평균 응찰자 수 보면 계속 100 놀다가 이제 99대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지금 서울 부동산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서울 부동산 불법 편법 거래와 2월 이후 부동산 특별법. 실질적으로 돈 많은 곳들이 편법을 일삼아요. 강남 4구 마용성이 여기 보세요. 서울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네요. 구는 7개밖에 안 되는 게 기타 17개 구하고 맘먹고 있어요. 또 불법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 사법 경찰 특사경이라고 하죠. 체계 강화. 현재는 고유 업무 수행, 겸직 등으로 불법 행위 직접 수사가 좀 어려운데, 자, 20년 2월 달 이후로 2월 21일 이후로는 전담 특사경을 배치하고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범죄, 이거 범죄로 다룹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 국토부 지자체 단위로 분절화된 특사경 체계였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수사 총괄반을 설치해가지고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공조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 범죄자 다루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편법 증여 사례 한번 볼까요? 증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부담부 증여, 즉 전세 끼고 또는 대출, 이 부담부 증여도 폐지하라고 여러 번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 폐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하는 의심.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자, 임대보증금 형태로 4.5억 원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 대출금 또 4.5억까지 해가지고 본인 돈 1억, 4.5니까 9억에다 본인 돈 1억 원 갖고 10억짜리를 잡은 거예요. 뭔 말이냐? 부모가 전세로 들어와요. 그리고 대출 4.5억 받았고 부모가 준 돈 전세비 4.5. 사실상 말이 전세비지 본인이 꿀꺽 한 거죠. 자기 돈 1억 가지고 10억짜리를 산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상황이에요. 두 번째, 가족 친지 처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자, 비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약 12억짜리 약 5억 원 저가 양도. 집값을 5억 원이나 싸게 팔았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이냐? 17억짜리를 12억에 파는 거야.
B 부부는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으로 시세 대비 2억 원이나 낮은 12억 원으로 팔아가지고 10월 달에 거래시켰습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이것도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예요. 세 번째,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받는 경우.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30대니까 돈 버니까 표 안 나겠지. 자, 지금까지는 안 났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날 수 있어요. 여기 차입으로 약 5.5억이나 줬네요. C씨는 자기 자금이 거의 없이 약 5천만 원밖에 없어요. 17억 원 상담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9년 8월 달에 매수하면서 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9.5억. 거기에 부모가 차용증도 없이 그냥 줬잖아요. 5.5억. 세상에 자기 돈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엄청 비싼 17억 상당의 집을 매수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역시 국세청에 통보된 상황. 여러분들 주택 매매 자금 조달서에 있어. 이거 증빙서류 정말로 꼼꼼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뭐 예금, 주식채권, 증여 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 대금, 대출,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 사채 또는 그 밖에 차입금까지 해가지고 무려 1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현재는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에 지금 강화를 하고 있죠. 이렇게 현재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비조정지역까지, 지방까지 포함시켜서 3억 원 이내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파트가 지금 어떻습니까? 20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 지금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이 집값이 여기까지 반토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꺾였다가 쇼를 하는 바람에 올라갈지 이것은 순전히 정부 태도에 달렸죠. 당분간 서울 집값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하향 안정화를 뛸 것이 유력하고 경기도는 강남 접근성이 강하면서도 서울과 1, 2기 신도시에 비해 저평가 상태인 경기도 남부 수용성과 서울 인접지역 중심으로 몇 달간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집값을 잡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효율적인 대책들이 이어진다면 부동산은 2, 4년간 장기 대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 흐름과 정부 정책, 대중 심리를 모니터링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